자, 이제부터 본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언제든 이상하면 질문하는 거고 궁금하면 질문하는 거예요. 자, 한의학 자체가 이 시대에 정말 왜 지극히 존귀할 수밖에 없느냐 하는 부분을 충분히 강의 다 듣고는 이해할 수 있고, 또 한의사가 된 것 또는 한의학을 안다는 것에 대해서 저는 자부심을 가지기를 기대하면서 강의하고 있어요. 자, 이제 한번 시작을 해볼게요.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한테 제일 어려운 질문이 뭐냐면 신이 뭐냐고 묻는 거예요. 자, 한의대생들에게 한의학이 뭐냐고 한번 물어볼게요. 그냥 솔직하게 내가 이제까지 생각하는 한의학은 이거다 라는 자기 의견을 한번 이야기해볼까요? 한의학은 뭐? 그냥 솔직하게 한방적인 치료 방법을 이용해서 환자를 치료하는. 한의학이다. 첫 번째, 한방적인 방법을 통해서 그래서 환자를 치료하는 것. 한의학은 이제 돌아가지 않는 사이클을 원래 사이클로 돌려줘. 비정상 사이클을 사이클이란 말이 좀 정상 사이클로 변화시키는, 회복시켜주는. 정상으로 회복시켜주는 게 한의학이라고? 이건 한의학 말고 모든 게 그렇지 않나? 안 그런 게 어딨어. 비정상적인 걸 정상으로. 오케이. 나는 그렇게 봤다. 조금 서양의학 들어오기 전부터 전부에 보이고 있었던 오래되네요. 한의학, 그냥 이 생각. 아, 이건 한의학 같다. 이런 게 한의학 같다. 일반인들이보다. 인문 철학입니다. 인문 철학이다. 정확히만 하면 큰 부담 없이 환자를 치료할 수 있는. 부담 없는 의학이다. 저도 1번 하겠습니다. 1번. 저도 음양오행육기로 사람을 진단해서 치료하는 거. 한방적인 방법이라는 게 더 구체적으로 음양, 오행, 육기라는 방법을 동원해서 환자를 치료하는 의학. 이 한의학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사실은 뭐 근데 한방 방법이 음양오행육기라고 동의를 안 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당연히 대부분은 서양의학적인 방법론을 써서 한약과 침을 치료해서 환자를 치료하는 것. 지금 젊은 한의사들이 생각하는 한의학일 수도 있어. 왜? 한의학의 기초 이론은 관념론이라고 생각해서, 또는 한의학의 이론 자체가 오래된, 여기 오래돼서 한의학 이론이 오래돼서 진부하거나 또는 옛날 이론의 소박함이 있기 때문에 21세기, 20세기 등장한 서양의학의 인체관을 투영해서 인간을 파악해서 단지 치료 방법만 화학적 합성품이나 수술이 아닌 한약이나 침으로 치료하는 게 한의학이라고 생각하는 미친 한의사들이 있어요. 미쳤다고 표현해서 정말 미안한데 그건 한의학이 아니라는 거예요. 서양의학적인 인체관을 가지고 왜 한약을 써? 말이 안 되는 소리잖아. 왜? 서양의학적 인체관이라는 게 아까 얘기했지만 구조적인 부분, 세포에 대한 대사, 그것이 생화학적으로 어떻게 생리현상을 만드느냐 라는 게 서양의학의 기본 생리란 말이에요. 한약을 집어넣어서 거기에
아까 뭐 신경전달 물질을 조절하려고? 혹시 뭐 부자나 마왕을 쓰나? 웃기는 소리. 택도 없는 소리. 근데 우리가 한의학을 모른다면 인간에 대한 개념을 서양의학이 뭔가 우월하다고 생각하는 이 착각 때문에 걔들의 의학이 더 우월하고 더 과학적이라고 생각하는 우리들의 이 잘못된 믿음 때문에 한의학적인 인간관을 다 버려버려요. 만약에 그게 그렇게 해야만 되는 게 한의학이라면 21세기에 하면 안 되는 거야. 서양의학이 있는데 왜? 아니 침 넣는 것보다 수술하는 게 100번 낫지 않나? 구조의 변형은? 안 그래? 아니 성분도 잘 파악이 안 되는 한약 쓰는 것보다 화학적으로 합성된 정확한 타겟 개념을 갖고 있는 화학적인 합성품, 쉽게 말하면 양약이 100번 더 정확하게 폭격을 할 수 있는데 뭘 한의학적인 개념을 써? 이 우리들만의 착각, 한의사들만의 착각이라는 거예요. 내가 만약에 의사라면 한의사들이 그 생각을 갖고 있으면 나의 아주 따라지들. 기본적인 인체관도 안 갖고 있으면서 인간에 대한 파악하는 능력도 이론적으로 없으면서 치료 방법만 한약과 침을 쓰겠다는 이 교활하고 무식한 한의사들이라고 생각되지 않겠어요? 내가 보면 그럴 것 같은데? 오히려 내가 보기에는 지금의 서양의학의 인체관이 인간을 반토막 내서 인간을 전혀 인간스럽지 못하게 파악해서 치료라는 것도 전혀 인간이 한 번도 접해보지 못한 독약을 투여해서 원인 치료도 못하고 대증 치료에 연연해서 무수한 환자들을 죽음에 몰고 있는 지금의 서양의학이 깊이 반성하고 의학적인 주제를 바꿔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나는. 그게 21세기 한의학이 존재하는 이유고, 그게 지금 우리한테 없다면 한의사를 한다는 것 자체가 의미가 전혀 없어요. 우리는 양방에 무슨 따라지라는 표현을 써서 그렇긴 한데, 예? 양방에 무슨 어떤 아웃사이드로서 존재해야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의학이, 최소한 한의학이 인간과 자연, 세상과 우리의 관계와 현상에 대해서 가장 자연스럽고 본질적으로 이 문제를 풀어내는 학문이라, 최고의 인간학이라. 그래서 한의학을 하는 거고, 서양의학이 반드시 한의학을 배워야 되는 거예요. 한의학적인 인체관을. 왜? 걔들이 70년간 인체를 파악해서 현미경 들여다보고 세포를 다 분석하면 인간의 모든 병을 정복할 거라고 얘들이 기대에 찼던 적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고등학교 시간에, 생물 시간에 세포에 대해서 그렇게 얘들이 이야기를 했다고. 근데 웬걸? 세포의 구조를 다 파고 기능 다 파악했는데 인간의 병은 하나도 나아진 게 없어. 얘들이 거기서 엄청난 좌절을 느끼고 연구 방향 자체가 상실됐어. 그래서 얘들이 마지막 남은 세포의 핵 속에 있는 DNA를 붙들고 개놈 짓거리를 한 거예요. 예? 유전자 배열 알아서 뭐 어떡하게. 그 유전자 지도라는 게 이거예요. 이거 이렇게 생긴 거. 이렇게 생긴 거를 보고 이해를 못하는데, 예? 눈 여기 있고 코 여기 있고 팔 여기 있잖아. 이걸 DNA의 유전자 배열로 봐야지만 인간이 보여. 그 배열을 달리해서 팔을 여기 딱 갖다 붙이는 게 뭐가 뭐 잘한 일이야? 유전자 배열 봐서, 서열 봐서 나아진 병이 있나? 유전병에 대해서 서양의학적으로 무슨 유전병을 수술을 해 약을 줘. 어쩔 수 없네? 학문적으로 탕본했지만 유전자 배열은 다 파악했지만 뭐 어쩌라고. 아니 사람 머리카락 까맣네, 네? 노랗네, 피부 검네, 보이잖아. 유전자 봐야 보이나? 이 보이는 것조차 놓고도 파악을 못하는 걸 애써 DNA까지 가서 그걸 분석해놓고 와 뭔가 대단한 일을 했다고 생각하는데 할 짓거리가 없어서 한 건 정확하게 맞는 거고, 거기서 조작을 한다는 건 결국
눈가리를 여기 있는 놈을 여기 한번 붙여보자는 생각이고 팔을 앞에 있는 놈을 뒤에 한번 붙여보자? 그럼 돌연변이지. 그래서 유전자 조작을 하면 돌연변이가 쉽게 일어나는 거야. 그렇다고 인간의 병이 달라지나? 원인을 파악한 게 있나? 없어요. 여기서 한 거야. 지금 어디로 갈까 이제 걔들? 그래서 DNA까지 풀었는데 풀 게 없네. 그런데 병은 사람들이 아프다 안 해? 그래서 얘들이 요즘 미쳐있는 게 면역학이라는 학문에 미쳐있는 거예요. 모든 병에는 면역이 관여해요. 당연히 관여하죠. 모든 병이 안 관여하는 게 어딨어. 정신도 관여하고 음식물의 영양소도 관여하고 예? 신경도 관여하고 다 관여하는데 오줌 다 관여하고 근데 얘들이 보니까 이 구조에 대한 걸 갖고 세포 조직이나 세포에서 이미 실패를 했기 때문에 이제 기능적인 부분으로 들어가서 면역이 병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당연한 이야기. 그래서 면역 이야기로 몰아가. 그래서 지금의 서양의학에서 파악하는 병의 원인이라고 추정되는 그 모든 것을 자가면역 질환이라고 면역 이상 반응이라고 면역 애들을 이제 족치고 있어요. 그래서 멀쩡한 면역을 얘들 면역을 어떻게 해주는 게 아니라 면역계를 박살을 내요. 스테로이드, 면역 억제제 이 두 가지 약으로 얘들이 접근하는 자가면역 질환이라는 게 무수히 많아요. 얘들이 불치병으로 얘기하는 그 모든 것을 류마티스 관절염, 베체트, 건선, 크론병 네? 등등등의 모든 병을 면역 질환으로 자가면역 질환 그것도 자가면역 질환이 뭐냐면 내 몸을 지켜야 될 백혈구가 이 새끼들이 미쳐서 아무 이유 없이 내 특정 장기를 무차별적으로 공격해서 그게 병이 된다는 소리예요. 웃기는 소리예요. 그건 지름이도 안 걸릴 거예요. 면역 자체, 내 몸을 지켜야 되는 면역 시스템들이 내 장기를 공격한다는 걸 면역 자체의 교란 자체가 일어나는 거고 태아 때 면역 교란이 일어나면 태아는 바로 사망을 해요. 그리고 인간이 이렇게 진화해서 이렇게 멀쩡하게 생존을 하고 이 많은 종들이 지구를 뒤덮게 살고 있을 만큼 진화했다는 건 최소한 인간한테 그런 면역계에 대한 교란은 극복한 종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와서 갑자기 백혈구들이 미쳤다고? 그래서 미친 백혈구들을 다 억제해야 된다고? 그래서 면역 억제제를 대량으로 투입을 하고 있어요. 지금 모든 병에 백혈구를 다 죽여놓으면 뭐가 안 일어나요? 백혈구 다 죽이면 염증 반응이 안 생겨요. 염증 반응. 염증 반응이 뭐 잘못됐나? 따기를 탁 때려놓으면 이렇게 부어야 되는 거 아닌가? 그게 잘못됐어요? 이 면역 반응이거든. 이렇게 붙는 게. 감기를 열나는 것도 면역 반응이에요. 왜? 맞았으면 혈액이 들어가야 되거든. 들어가서 상처 치료를 해야 되거든. 병의 원인균이랑 싸워야 되거든. 이 면역이 하는 거야. 그럼 조직이 치고받고 싸우다 보니까 여기에 곰기도 하고 붓기도 하고 변형이 일어나기도 하는 거야. 전쟁터니까. 그럼 면역 잘못이야? 맞은 게 잘못이야. 맞은 게. 안 맞았으면 안 됐을 거란 말이야. 그 병의 원인 자체를 치료할 생각은 안 하고 맞고 난 뒤에 인체에서 벌어지는 것. 왜? 조직, 실험실에서 하는 그 조직의 변화는 자극, 원인 자체가 없잖아요. 맞고 난 뒤에 조직을 갖고 어떻게 하니까. 이미 암이 생긴 조직을 갖고 암의 원인을 찾으려니까. 암덩어리에서 암의 원인이 나오겠어? 나오겠냐고. 응? 근데 그런 짓거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면역을 억제하는 약을 줘서 치료하겠다고 하고 있는데 응? 애들 쪽팔리는지 원인 모른다고 써놨어. 다. 그러고 솔직한 거 치료 안 된다고 해놨어. 불치병이라고 해놨어. 다. 뭐 어쩌라고. 원인 모르고 치료를 20-30년간 계속 약물을 투여해봤는데 결과가 불치병이면 그렇게 치료하지 말아야 되는 게 과학적인 거예요. 근데 의학이 아직 발달이 덜 돼서 이 짓거리를 계속해도 된다는 웃기는 논리를 쓰고 있어요. 지금의 의사들이. 뭔 말도 안 되는 핑계. 우리가 만약에 그랬다면 죽을 때까지 한약 먹어보세요. 원인 모르겠는데 한약 좋은 거니까 죽을 때까지 한번 먹어보세요. 하면 누가 먹겠냐고. 근데 당뇨병 약, 고혈압 약, 류마티스 관절염 약 죽을 때까지 한번 드셔보세요. 다 오케이. 왜? 교육을 그렇게 시켰어요. 그 의학이 정당해서가 아니라 아까 말했지만 미국이 세계 열강으로 세계 문화, 경제,
정치, 권력에 앞서서 그들이 하는 모든 것이 마치 우위인 것처럼 착각하게 만들어 놓고 그게 거대 재벌 제약회사가 덤벼들어서 인간을 무차별적으로 세뇌시켜놨어. 그래서 누구도 두통치통 생리통에 개보린을 주는 것에 대해서 반발하지 않는다고. 대증 치료에 대한 약을 무수하게 광고를 때려도 그게 아무도 반론을 제기하지 않는다고. 한의사죠. 걔들의 독무대. 근데 그들의 의학은 내가 보면 개판. 말도 안 되는. 정말 비과학적이고 그리고 모순투성이. 인간에 대한 이해가 우리 수준으로 보면 아주 몰상식한. 그러니까 할 수 있는 게 애들이 구조에 대한 변형. 아니 위에 암 있다고 위 다 잘라내는 게 그렇게 잘하는 치료 같아? 손가락에 종기 생기면 손가락 끊어내면 되잖아. 왜? 종기 생길 손가락이 없으니까 병은 죽어도 안 걸리는 거지. 그게 진짜 잘한 치료 같아? 손가락은 안 되고 위는 잘라내도 된다고? 웃기는 소리. 이상하잖아. 근데 그걸 사람들이 다 어깨한다 수술에 살인한다고. 니 위 자르다 죽을 수 있거든? 그래도 할래? 그래도 할래요. 왜? 겁주니까. 나 안 하면 죽어. 아무런 사람 안 죽어요. 아니 위장에 요만한 종기 있다고 그게 죽나? 가만히 생각해. 암으로 어떻게 사람이 죽지? 암으로 죽는 환자의 대부분이 암 진단받고 3개월, 6개월 안에 죽는다고. 왜? 독한 약을 무진장 퍼붓거든. 항암제를. 쥐약 같은 약을. 아까 제가 독가스에서 척출된 그런 약을 지금도 항암제로 쓰고 있습니다. 면역을 억제하는 약을 준다. 왜 항암제가 머리털 다 빠지냐고? 골수 생성을 억제하니까. 골수에서 백혈구 못 만들게 하니까. 안 그래도 뭔가 문제가 있는 사람을 피도 못 만들게 해. 면역력도 다 떨어뜨려. 머리도 다 빠져. 밥도 못 먹어. 구역질이 워낙 심해서. 걔가 어떻게 사냐고. 죽지. 암으로 죽은 것 같아. 약으로 죽은 거야. 근데 암 환자는 원래 그렇게 죽는 거니까. 죽여도 괜찮은 거야. 왜? 지금의 의료의 대세니까. 만약에 내가 한약 줬는데 머리털 빠지고 구역질 나고 살 빠지고 면역력 다 떨어지도록 약을 누군가에게 줬다면 내가 소송한다 할 것 같아. 내가 하면 안 되고 의사가 하면 된다고? 웃기잖아요. 그 시대에 있다는 걸 명심하세요. 이 시대가 그런 시대야. 한의사가 정신 안 차리면 많은 환자들이 서양의학의 치료법에 의해서 살인을 당할 수도 있는, 실제로 통계도 그렇고 하는 이야기야. 아니야. 어려운 이야기죠. 아까 교회 다녀서 신이 뭐냐고 물었는데 참 대답하기 거시기한 한약적인 방법으로 환자를 치료하는 거예요. 포인트 맞아. 환자 치료 하나 하는 거냐. 의학이니까. 근데 한자가 붙었으니까 물론 이 한자도 참 할 이야기가 많아요. 우리 서양의학, 양의학이라고 표현하는데 의사들이 저들 앞에 양자 붙이지 말라고 난리를 쳐요. 네? 아씨, 양복에 양자 붙이지 말까요? 네? 양복이란 말이 이상해. 양식이 이상하나? 앞으로 양식 앞에 양 붙이지 말고 식이라 할까요? 원래 동양에서 의사, 의자는 지금의 한의사들이 쓰던 용어예요. 한의사들을 부르던 호칭이에요. 근데 이놈 일제시대 거치면서 한의사들 박살났고 제도에서 소외됐고 일본 놈들은 메이지 유신으로 한의학이 없고 미국 문화 받아들인 애들이고 그리고 서양의 문물이 들어왔고 서양의 의학이 들어왔고 한의학은 없는 시기에 일제시대 겨우 끝나갖고 어떻게 김구라도 정권을 잡았으면 어떻게 됐을지 모르지만 친미파인 이승만이 정권을 잡았고 이승만이 정부 잡고 미군정을 하면서 당연히 미국의 시스템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의료제도도 아까 프렉스너에서 만들어진 미국의 의료제도가 한국에 그대로 들어왔고
그래서 지금 의과대학이 만들어져 있는 거고, 한의사는 아직도 없고. 죄송한 이야기인데 내가 학교 다닐 때 한의대 교수들이 경희대에 있는 전문대학교 출신들이고, 뭐 뒤에 이야기지만 그 당시에 경희대 체대 다니는 사람들이 한의대를 편입할 수 있는, 뭐 들어왔던 뭐 그 정도 수준의, 교수님한테 참 죄송하지만 참 질 낮은 교수들이 우리의 교수들이었고. 왜? 시스템이 없는 곳이었으니까. 누가 오나 한의사. 그 당시 지금 한의사 그래도 뭔가 와 하지만, 그 당시에 한의사는 소외된 없는, 동네에서 그냥 연명하던, 옛날에 오던 그 동네에서 연명하던 정도의 수준이었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걸 누가 엘리트들이 가냐고. 그래서 소외된 데다가, 그래서 다행히 어찌 해서 천만다행으로 한의대가 만들어졌고, 2년제, 4년제, 6년제를 거치게 됐고, 거기에 시스템이라고 도입시키는 게 양방적인 교육 시스템이 들어왔고, 한의학을 하는데 왜 서양의학을 필수로 배워야 되는지는 나도 잘 모르겠고, 우리가 왜 해부학을 해야 되는지 나도 잘 모르겠다고. 지금 해부학 다 배웠을 거고, 예? 그 해부학에 아니 머리에 구멍이 어디 있는지 왜 우리가 알아야 돼? 왜 포라멘이 여기 있는지, 퓨처가 거기 있는지, 신경이 어디로 지나가는지 왜 알아야 되는데? 그 수술하려고 하는 거예요. 수술. 외과술, 이게 수술을 하려면 최소한 칼질을 아무데나 하면 안 되니까 정확하게 동맥이 지나가는 자리, 정맥이 지나가는 자리, 신경이 지나가는 자리, 이걸 알아야 된다고. 그래서 걔들은 해부학에 미친 듯이 할 수밖에 없어. 왜? 수술해야 되니까. 우리 수술하냐고. 우리 수술 안 한다고. 한의대생들이 왜 해부학을 하는데? 그냥 인체를 그냥 한번 보기만 하면 돼. 네? 한번 보기만 하면 충분한 거야. 한의학. 그거보다 네? 모든 생명체의 전제 조건이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 오장육부 시스템이 있어야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나무는 간이 없어요. 그래서 나무에 리버가 어딨어? 나무에 리버라는 조직이 있어요? 나무에 하트가 있나? 나무에 브레인이 있어요? 그럼 나무는 생명체가 아닌가? 나무는 인간보다 미기한 생명체인 것 같아요. 인간의 구조가 대단한 그 무엇이 아니란 말이야. 근데 그렇게 생겨먹은 이유, 그렇게 없어도 되는 이유, 이걸 다 이해하는 게 한의학이라고. 근데 한의대생들이 해부학에 미쳐서 와, 뭐 이러다 뭐 별짓거리다. 그것도 한의학적인 해부학을 하는 것도 아닙니다. 애들 머릿속에 그런 걸 다 심어놓고 한의학을 하라고? 어떻게? 한의학은 하나도 모르는데? 그래서 한의대생이 내가 보면 한의대생이 아닌데, 얘는 의대생도 아니고 또 간호대들도 아니고, 이게 한의사라고 해야 되는 건지도 잘 모르겠고, 한의학을 물어보면 하나도 모르고, 양봉적인 이야기를 하면 잘하고, 뭐 어쩌라고 이거. 이런 교육 시스템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한의학이라도 제대로 알면 양방적인 부분은 나중에 아까 현상을 파악하는 팩트 정도로 이용해 먹으면 되는 거예요. 왜? 서양의학은 현상을 너무 집착하다 보니까 인간의 전체성, 원인에 대한 부분, 이걸 놓쳐버린 거예요. 근데 우리는 큰 현상을 이해하고 인간의 전체적인 큰 틀을 이해하고 있다. 그게 부분적인 변화들을 이야기하면 양반적인 지식 고개를 그냥 퍼즐처럼 써먹으면 끝이란 말이에요. 그게 무슨 대단한 의미가 있는 게 아니고, 나중에 왜 서양의 그렇게 많은 관찰과 실험을 하면서도 인간에 대한 문제, 병의 문제를 왜 못 푸느냐면, 실험 조건을 조금만 바꾸면 그 결과가 달라지기 때문에. 비타민에 대해서 얘들이 왜 약으로 규정을 못하냐고. 고용량 또는 분자 수가 큰 애들을 인체 투여해보면 사람마다 다 다른 반응이 나옵니다. 뭐가 제대로 된 메인 이펙트고 뭐가 사이드 이펙트인지 구분을 못해요. 알겠어요? 그래서 그걸 못 쓰는 거야. 대략적으로 이런 것 같긴 한데,
이거 뭐 어떡하라고? 사람마다 얘는 또 그런 정반대 반응이 나오네? 사람마다 전혀 다른 반응이 생겨요. 실제로 그게 재현성이 좋은 게 아니고 재현성이 안 돼요. 그 이유도 있단 말이에요. 우리 되게 심플하게 얘기했고요. 되게 우리 단순한 아메리카노 커피. 그냥 커피 아메리카노 많이 먹죠? 100명의 사람한테 무작위로 아메리카노를 다 먹이면 동일한 증상이 생길 것 같아요. 커피 먹으면 잠 안 온다? 어떤 놈은 잠 안 온다. 커피 먹으면 잠 잘 자는 놈 많아. 네? 어떤 놈은 커피 먹으면 소화 안 된다 그래요. 어떤 놈은 커피 먹으면 소화 잘 된다 그래요. 어떤 놈은 커피 먹으면 어지럽다 그러고, 어떤 놈은 커피 먹으면 가슴 두근거리고 머리가 띵하다 그래. 어떤 놈은 커피 먹으면 발진 생기고, 어떤 놈은 커피 먹으면 설사를 해. 한 가지의 약을 따려서 준 커피 하나, 그 아메리카노 커피 하나에 사람이 다 다르게 반응합니다. 그건 우리 스키 알죠? 비타민은, 아스피린은 다를 것 같아요. 다 다르게 나와요. 얘들은 그 중에 어떤 특정 조건에 대한 것만 기술해 놓고 마치 전부인 것냥 설명을 무진장 해놨어요. 다만 일반인들이 접근하기 힘들게 무지막지하게 어려운 화학적인 용어와 해부학적인 용어를 써서 아무도 접근을 잘 못하게 지들만의 리그를 해놓고 야 우리끼리 이렇게 하는 거야. 어떤 의사도 제약에서 만든 약이 인체에 어떻게 정확하게 작용하는지 아는 놈 한 놈도 없어요. 네, 지가 만들었거든. 제약회사에 주는 자료만 보는데 그 자료를 보면 이 약 먹으면 효과보다 부작용이 수백 가지가 나오는 약이에요. 그 중에 이 환자가 어떤 부작용 나올지 의사한테 알아봐라 하면 알겠어요? 그가 몰라요 전혀. 그럼에도 그 약을 투여해요. 과학적인 것 같아요. 이미 약물 만들 때도 그 약이 인간한테 동일하게 효과를 내지 못한다는 건 약의 그래프에서도 알 수 있어요. 표준 편차 범위 내에서만 약을 만들고 그 편차의 유효성은 사실 20%가 안 돼요. 20%가. 기대 효과가 20%밖에 안 된다고. 근데 20%나 돼서 약이 돼요. 웃기잖아요. 양약이 탄생되는 거예요. 실제로 환자한테 줘보니까 죽어가는 새끼가 너무 많이 나오네. 매년 약이 만들었다 폐기되는 약이 무진장 많아요. 그것도 애 새끼 다 죽여놓고 폐기시켜요. 타미플루 언제 폐기될지 잘 모르겠지만 먹고 뛰어내려요. 환각 생겨. 환청 생겨. 그 약이 독감을 진짜 예방은 할 수 있고 치료는 할 수 있어요. 치료 입증은 안 됐어요. 바이러스를 죽일 수 있는 약이 없거든요. 애초에. 네. 인간이 바이러스에서 진화한 생명체라 바이러스를 죽이면 사람도 죽는 거예요. 당연한 이야기예요. 그게 지금의 서양의학의 실상이고 왜 그런 부분에 한의대생들이 동경을 하고 있는지도 잘 모르겠고 사실 정확히 알죠. 한의학을 몰라서 그래요. 그게 이렇게 한의대를 졸업해서 한의사가 됐기 때문에 임상에 나와서도 그걸 못 보니까 한의학적으로 사람을 진단을 못해요. 한의학적으로 치료도 못해요. 자신감도 없어요. 다행스러운지 불행스러운지 몰라요. 한의원에 오는 90%가 침 환자예요. 그 90% 환자 침 환자들 중에 침 안 맞아도 아무 일 안 생기는 환자가 90%쯤 돼요. 예? 그 사람들이 허리 아파서 침 안 맞으면 죽을 것 같아요. 실제 한의사들이 질병의 극단점에 있는 환자들을 볼 기회가 너무 많이 없어졌고 그러니까 약을 쓰고 진단을 제대로 할 이유도 없어졌고 침으로 네? 어떻게 먹고 살아야 되니까 보험 받으면서 젊은 한의사들이 그렇게 먹고 살아야 되니까 침은 어때요? 그렇다고 경락을 아나? 경락도 몰라. 그럼 뭐에 집착할 것 같아요? 근육학에 집착할. 그래서 근육학 하다가 어때요? 근육의 신경학이 또 나오죠? 근육하고 신경학은 양방이에요. 그 한의학적인 개념 아니에요. 한의사가 TP 쓴다면 내가 보기엔 한의학이 아니에요. 사실은 한의사가 서양의학의 근육학과 신경학의 생리를 갖고 인체 질병에 접근하거나 치료하고 있다면 그거 고소해야 돼요. 면허 이외의 의료 행위예요.
안 그래요? 의사가 한의학적인 개념의 경락적인 개념으로 인체에 주사를 꽂았다면 그 면허이해 의료행위예요. 돼도 고발을 해야 돼요. 한의사는 돼요, 그게? 안 돼요. 근데 떳떳해 하잖아. 떳떳하게. 그거 일반인들한테 한번 설명해 보라면 무진장 쪽팔리는 일이 돼요. 의사들이 그걸 안다면, 이 동영상에 내가 유튜브에 혹시 들어가면 의사들이 알라. 한의학을 하는 게 한의사야. 서양의학을 하는 건 지금의 의사들이에요. 양의사들. 근데 한의사들이 아까 한의학을 모르기 때문에 엉뚱한 짓거리를 하는 게 자연스러워졌어요. 이 자연스러움에서 그렇게 침을 놓는다고 해요. 환자가 잘 낫겠어요. 경락에 대한 이해가 별로 없이 침 놓으면 효과가 별로 없어요. 사실 침이라는 게 워낙 좋아서 독일에서 실험한 게 있어요. 두통 환자들한테. 자, 침을 전혀 놓을 줄 모르는 사람한테 아무 곳이나 침을 놓게 한 거. 뭐 침을 조금 아는 애한테 적당히 침을 놓게 한 거. 그리고 침을 되게 잘하는 애한테 정확하게 침을 놓게 한 거. 그리고 침을 안 맞은 애. 이렇게 실험을 했는데 결과가 어떻게 나왔을까요? 침 안 맞은 애하고 침 맞은 애하고는 확실히 효과가 달랐어요. 두통의 호전율이 달랐다고. 황당하게도 아무데나 꽂은 애하고 적당히 꽂은 애하고 잘 꽂은 애하고 치료율이 그렇게 차이가 안 났어요. 네, 침에 대한 이해를 하면 되니까. 머리 되게 아픈데 내가 바로 딱 차버리면 물이 별로 안 아파요. 다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강작을 줘버리면 그보다 약한 자극은 소실돼요. 물론 기운이 막혔을 때 강한 자극은 기운을 뚫는다는 것 때문에 그게 정확한 극경락이 아니다 하더라도 우리가 인체 전반의 네트워크 시스템이기 때문에 한 곳에 자극을 증폭시키면 그 영향을 받게 돼서 인체가 침을 맞지 않은 상태보다 훨씬 호전 반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데나 찔러도 효과가 나요. 물론 그 효과가 한의사가 정확하게 진단해서 치료한 거랑 독일 애들이 얼만큼 한의학을 잘 알지는 모르겠지만 우리가 치료하는 거랑 효과 차이는 사실 극명하게 다르지만 대충 찌르는 건 똑같다는 거예요. TP를 하든 이게 무슨 동시침법을 쓰든 아시어를 쓰든 사실은 그냥 그래요. 효과가. 어차피 침으로 드라마틱한 것도 원하지도 않았잖아. 그렇게 한의사들이 먹고 살고 연명을 하면 내가 보면 한의학은 망해요. 더더운다나 젊은 한의사들이 한의학적인 자신감은 없고 양방적인 부분에 대한 것들은 자기가 잘 안다고 생각하고 그 부분에 공부를 열심히 하고 있고 그래서 환자는 자꾸 줄고 젊은 한의사들 선택할 게 뭐일 것 같아요? 이럴 바에는 그냥 병원에 들어가서 한방사라도 하자. 좋은 말로 어르이드나 그게 무슨 일원 대등한 조건 아니에요. 그냥 우리 그냥 물리치료사 좀 돼서 들어가서 그냥 의사 오더 받아서 침 놓으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라도 먹고 살 수 있으면 하겠다는 젊은 한의사들이 안 많아요? 네? 정말 죽을 써서 기회를 줘도 이게 황제와 기백이 땅을 치고 통곡할 일이야. 최고의 보석을 줬는데 그게 뭔지 몰라서 돼지우리에 다 던지고 제가 보면 참 안타까워요. 그러니까 뭐라도 해보겠다고 이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지금의 한의학이라는 부분들 자체 환자를 치료하는 거예요. 치료할 수 있는 의학이에요. 자, 서양의학이 아닌 한의학적인 것으로 인체 질병을 충분히 치료할 수 있어요. 근데 유감스럽게도 한의학적인 방법과 개념을 정확히 몰라서 환자 치료를 한의학적으로 잘 못하고 있는 현실이에요. 우리가 그 부분만 바꿔내면 한의학이 이 시대에 서양의학의 모순을 정말로 변혁시켜 줄 수 있는 큰 모티브가 돼요. 그걸 할 수 있는 한의사가 젊은 한의사들이 돼야 돼요. 그게 제가 말하는 거예요. 어찌됐든